짜잔. 으이씨. 자, 상경계가 뿌옇게 변하면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안개가 가득 껴버리면 차선도 안 보이고 앞에 차도 안 보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죠. 그런 상태가 상경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이 안 보이잖아. 그게 경계인데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쟤는 액체란 얘기예요? 아니면 기체란 얘기예요? 상경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쟤는 액체란 얘기예요? 기체란 얘기예요? 자, 잘 봐요. 차선이 있었는데 안개가 껴서 차선이 안 보여요. 그럼 이건 차선이에요? 차선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는데 차선이에요? 차선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뿌해져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액체예요? 기체예요? 자, 기체는 내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투명하게 보여야 돼요. 쟤는 뿌옇잖아요. 액체도 내 눈에 뭐로 보여야 돼요? 투명하잖아요. 그럼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고체는 딱딱한 형태를 유지해야 되죠. 딱딱한 형태를 유지해야 되죠. 액체예요? 기체예요? 바로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에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새로운 상태로 정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얘를 1, 2, 3 이러한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얘지는 상태를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운 상태니까 새로운 상태의 이름을 초임계 유체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4. 그릇 내 물질의 밀도에 따라 뿌연 정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뿌옇게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진다. 자,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상경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실험할 때 모르고 물을 너무 조금 잡은 거야. 너무 조금 잡아버려서 온도가 여기에 도달하다 보니까 그냥 냉큼 말라버린 거지. 그럼 냉큼 말라버리면 이때는 여기에 누구만 존재하게 되는 거야? 기체만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상태에서도 온도는 여기까지 증가시킬 수는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미 전부 다 기체가 되어버린 녀석은 온도를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뿌옇겠어요? 투명하겠어요? 투명합니다. 그럼 그건 초임계 유체예요? 기체예요? 그건 기체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려면 처음 시작할 때 물 있죠, 물. 처음 시작할 때 이 물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양이 없으면 확 말라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초임계 유체 현상을 나타내려면 충분한 물이 있어야 돼. 액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더 뿌얘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 요 물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럼 이 적절하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조절을 했더니 온도가 올라가서 상경계가 내려가서 물이 없어지고 있는 그 경향과 온도 TC에 도달해서 뿌옇게 만들어지는 그게 우연찮게 딱 일치되는 물의 양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이 뿌연 정도는 아주 진하게 뿌옇겠어요? 아주 옅게 뿌옇겠어요? 굉장히 옅은 뿌연 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뿌연 거야 투명한 거야가 애매한 어떤 초반의 물의 양이 있을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압력 있죠. 이게 뿌연 거야 안 뿌연 거야 애매한 초임계 상태. 그때의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다시 처음에 물의 양을 많이 잡았어. 많이 잡으면 진하게 뿌얘지겠지. 그럼 이때 내부 압력은 고압이겠어 저압이겠어? 굉장히 고압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는 최소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달라지고 이 경우 초반 물질량이 많을수록 TC 이상에서 더욱 뿌해지고 내부 압력은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초임계 상태가 관찰 가능한 최소 압력, 그때를 PC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Y축을 압력이라 두고 X축을 온도로 두면 자, 이게 뭐다? 온도 중에서 TC, 압력 중에서 PC라는 온도 압력 조건을 그린 겁니다. 이게 임계 온도고 이게 임계 압력이겠죠. 그러면 초임계 유체는 어느 조건에서 나타난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이 조건에서 초임계 유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조건에서 가장 진한 아니면 옅은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겠어요? 바로 이 조건에서 가장 옅은 초임계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압력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진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고 한다. 알겠죠? 요걸 이제 이런 조건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 거기에 있는 상평형 그림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상평형 그림하고 뒤에 뭐가 나오지? 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몇 시죠? 6분이요? 좀 더 할까? 자, 그러면 이때 이거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요렇게 6.2, 6.1, 자, 6.3이야. 6.3. 자, 여기 줄게요. 6.3.
자, 6.3 순물질의 상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도표라는 말을 쓰고요. 원래 영어로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한 단어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이걸 이상하게 다들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표라고 한자말을 쓰기도 하고요. 상그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평형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번역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학자들의 잘못이죠. 영어로는 페이즈 다이어그램 하나예요. 이거를 되게 막 이렇게도 뭐 이렇게 막 자기 계산에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영어로 페이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든가 말고. 알겠죠? 하여튼 요거. 자,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물질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 누구야요? H2O. 자, 물에 대해서 상평형도를 작성한다고 하고 그때 이제 실험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때 좌좌좌좌 자, 뭘 준비합니까?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피스톤, 뭐 실린더라고 해도 좋고요. 자, 당연히 피스톤은 대표적인 무슨 용기예요? 대표적인 무슨 용기? 닫힌 용기. 이 말은 상도표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열린 그릇의 상황이란 얘기입니까? 닫힌 그릇의 상황이란 얘기입니까? 닫힌 그릇의 상황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상평형 그림은 무조건 닫힌 그릇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평형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빨래를 말려 놓았더니 증발해서 빨래가 말라. 이걸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평형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빨래에 묻은 물이 증발해서 빨래가 마르는 걸 설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빨래가 마르는 건 닫힌 공간에서 마르는 거예요? 열린 공간에서 마르는 거예요? 열린 공간에서 마르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진공 상태에서 빨래 놓고 말려요? 우리가? 바깥에 널어두고 말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빨래가 마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면 이게 빨래에 묻어있던 물이 수증기가 된다. 이것도 상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상도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도표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닫힌 그릇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서 설명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상표형도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닫힌 그릇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에 누구를 넣고 H2O를 넣고 자, 필수는 재밌게도 여기서 뭘 가할 수가 있어요? 외부 압력을 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피스톤에다가 보시다시피 자, 뭘 연결한 거예요? 열선을 걸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열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열선을 걸어 놓았다면 이 열선을 외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T 온도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온도가 저렇게 세팅이 되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온도 변화와
압력 변화에 따라 저 피스톤 속에서 나타나는 H2O의 상태 변화를 뭐 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압력을 얼마나 주고 온도를 얼마나 줬더니 여기에 수증기냐 물이냐 얼음이냐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지금 몇 시죠? 12분이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관찰했으니 관찰한 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관찰 사실의 작성.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무엇과 무엇에 따라 작성했어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관찰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예요? PT 그래프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H2라고 합시다. 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게 일기압 중이니까 일기압으로 세팅을 하고, 자, 만약에 온도가 영하 10도씨였다고 칩시다. 만약에.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일기압으로 누지르고 온도를 영하 10도로 세팅했어. 여기 내 눈에 뭐 보이겠어?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얼음 보일 거 아니야. 얼음. 그럼 내 눈에 얼음이 보이지. 그럼 얼음이 보이는 걸 여기 쓰라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얼음이 보일 때를 파란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물이 보일 때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수증기가 나타날 때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알겠죠? 관찰 사실을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림으로 표현하고 글자로 표현하고. 그러면 영하 10도씨 일기압이면 내 눈에 뭐 보이겠어? 얼음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다 파란 점땡이를 찍는 거예요. 파란 점땡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일기압을 유지하고 영하 10도씨에서 영하 9도씨, 영하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계속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 그럼 내 눈에 뭐가 보일 거냐? 저 안에 얼음인데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얼음 하다가 엄마야 0도씨. 그러면 저기 내 눈에 뭐가 보이겠어? 얼음이 여전히 남아있긴 해. 그런데 갑자기 얼음이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구석탕에 뭔가 반짝하고 뭐가 생기는 거야. 뭐지? 물도 있구나. 그럼 같이 찍는 거야. 여기에 얼음도 보였는데 내 눈에 물도 보여. 같이 찍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온도를 더 올려. 0도씨가 아니라 1도 했더니 온도가 0도에서 벗어나자마자 저기가 싸그리 뭐로 바뀌어? 물로 바뀌는 거야. 이때부터 물만 보여.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물 하다가 갑자기 몇 도에서 100도씨가 됐더니 물이 있긴 있는데 갑자기 물로 가득 찬 공간에 빼꼼하고 뭐가 생겨? 빈 공간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 빈 공간이 뭐야? 수증기잖아. 그럼 여기에 물이 있긴 있는데 수증기도 같이 보여. 이렇게 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면 온도가 100도씨보다 증가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물은 싸그리 없어지고 계속 수증기만 보이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실험은 이제 일기압에 대해서 했잖아. 그럼 이제 또 뭐를 바꿀 수 있겠어? 압력을 바꿀 수 있겠지. 뭐 일기압보다 낮은 조건. 그러면 그때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얼음 하다가 물 하다가 수증기 알겠죠? 그 다음 압력을 조금 더 높여.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얼음 하다가 갑자기 물 하다가 수증기. 자, 이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관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표기를 할 때 무슨 논리 구조가 필요해?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그냥 이때는 아무런 논리 구조가 필요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쓰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미술 시간에 점묘법이라고 배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마치 뭐냐면 종이 밑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놓고 연필로 삭삭삭 그리면 밑에 이미지 뜨죠?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뭔가 파란 점들이 막 있는 데이터 구간하고 노란 점들이 있는 구간하고 빨간 점들이 있는 구간이 보이지? 그럼 거기를 왠지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왠지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보면 그냥 뭐 여기를 고체라고 하나보다 액체라고 하나보다 뭐 기체라고 하나보다 이게 끓는 점이니까 외우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상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만 하고 봐도 이게 이해 수준, 이해 깊이가 아주 깊어진다고. 이해했죠? 이제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상도표다. 자, 얘기 들으니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되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어. 스고이 시마이 됐어.